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5년 7월 23일에 이시바 사퇴에 관련된 영상이랑 최근에 이제 주도주를 어떻게 계속 이제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시바 사퇴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일본 매크로 지표를 매일매일 봐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에 이제 구글 콜의 코드나 뭐 엑셀 데이터들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구글 콜앱이나 이런 코드들까지 다 가져가서 쓸 수 있게 텍스트 파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그 카페라떼 이상만 가입하더라도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참여가 뭐 단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와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제 생각이 이런저런 거 막 올려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선 이제 최근에 주도주를 한번 보죠. 어제 이제 영상에서 뭐라고 올려드렸냐면 이상하게 지금 주도주가 바뀐 것 같다. 상반기에는 산업재 그리고 소비재 이런 금융 이런 것들이 좀 좋아 보였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일부 이탈하게 되고 지금 현재 좋아 보이는 거는 소재 그래서 뭐 철강이나 또는 뭐 2차전지 요런 이제 소재 쪽들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한국의 어떤 ETF를 가지고 이 힘이 센 놈들을 찾아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건데 이거 말고도 이제 글로벌로도 하거든요. 글로벌로도 이제 그 해외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미국의 업종 상대 강도도 좀 뽑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드리고 있는데 미국 업종 상대 강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많은 티커들 가지고 그 S&P 500보다 센 RS가 센 것들을 좀 찾아봐요.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이 좀 화면을 키워보겠습니다. REMX랑 XM이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메탈이에요, 메탈. 그래서 시장은 관세 때문에 메탈 가격이 상승하는 거가 계속 시장에서 최우선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랑 뭐 신재생 같은 것들, 원전 이게 지금 최상위권의 RS로 해외 ETF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도 지금 비슷한데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11선 ETF가 이제 11선을 이탈하지 않은 것들 기준으로 이탈은 제외하고 이제 등수를 새로 매겨보면 지금 방사는 그대로 버티고 있어요. 잘. 그리고 중공업 여기에 이제 전력기기 오늘 이제 저녁에 전력기기 관련된 AIA 행정명령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늘 이제 전력기기 쪽으로 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산업재 쪽에서는 그 조선이 지금 좀 힘이 빠지고 있긴 한데 조선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 최근에 많이 막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바이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미국이랑 어떤 그런 ETF들을 보게 되면 철강이랑 소재 쪽 그리고 중국의 어떤 열연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그리고 희귀금속 이런 것들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그래서 2차전지 그렇기 때문에 소재랑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인바운드 오늘 이제 조정을 좀 받았지만 어쨌든 제주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도 데이터를 보게 되면 YY로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트렌드는 같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들 그래서 인바운드 그리고 어제는 그래서 소재, 바이오, 2차전지, 인바운드 정도까지만 있었는데 오늘 이제 관세 협상이 일본이 먼저 마무리가 되면서 당분간은 이제 자동차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이 자동차도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있다 보니까 뭐 주도주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소재, 바이오, 2차전지, 인바운드, 자동차 요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대 강도를 보게 되면 자동차도 이제 새로 들어왔고 2차전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글로벌의 어떤 상대 강도를 같이 이제 보면서 보게 되면 국내에도 이제 태양광이랑 그리고 2차전지, 태양광, 원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원자력 테마 디서치는 뒤로 튕겼단 말이죠. 그래서 AI 핵심 전력 설비만 남아 있다는 건 뭐냐면 전력기기만 그래도 버티고 있고 원전은 어느 정도 좀 소외되고 있다.
다만 이제 친환경 에너지 여기는 태양광이랑 풍력인 것 같다. 이렇게만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시세에서도 태양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세도 같이 챙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개별주 중에서 강한 놈들은 같이 이제 포진을 시켜놨는데, 시가총액 큰 것들은 여기서도 보게 되면 알테오젠이나 이런 바이오들이 여전히 포진되어 있구나. 그래서 에너지 화학도 이제 그 LG 화학 때문에 아마 이 에너지 화학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시장은 그 관세 때문에 소재 가격이 올라갈 거다. 뭐 알루미늄이냐, 구리냐, 그리고 희귀금속이냐 이런 것들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재 쪽, 그리고 철강, 국내에서는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걸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국내에서는 그 철강 회사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LX 인터내셔널 같은 상사 회사들이 플레이 가능해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제공하는 뭐 수급 오실레이터나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수급 오실레이터 상의 상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급이 차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사 쪽은 수급이 차 있는 거가 빈집이 될 때까지 좀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어떤 이런 희귀금속이 강하고 이런 이제 희귀금속들이 강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상사주 플레이를 다들 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현금을 한 30% 정도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에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BOJ 관련된 어떤 이벤트도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보시게 되면 BOJ의 금리 결정은 이제 FOMC 금리 결정 시기랑 겹칩니다. 그래서 BOJ는 7월 31일에 오전에 이제 금리 결정을 해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그날 새벽에 FOMC 금리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시바의 퇴진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시바의 퇴진이 결국 시장은 우려하고 있는 게 일본의 장기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오늘 이제 여기 장기 금리 일본의 10년 채권 수익률을 보게 되면 장기 금리가 지금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더 튀게 되면 이게 10년 내 지금 최고치예요. 여기서 더 튀게 되면은 뭔가 시장에 어떤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아시다시피 시장의 리스크는 가장 매크로 쪽에서 많이 변화하는 곳에서 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일본의 10년물 채권 수익률과 그리고 엔달러예요. 달러엔 환율이 140 언더로 떨어지면 위험하다라는 거 너도나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과 미국의 어떤 관세 협상 때문에 이게 충격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시바가 결국에는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고 지금 퇴진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이게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일본의 금리가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현금을 더 확보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관세가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가 애매하고 8월 달에 수출 데이터까지 고려했을 때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눈높이 조정까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한 30% 찾았습니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텔레그램에도 지금은 현금 30% 좀 달고 가고 싶습니다, 불확실해서 제가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 일본의 10년 채권 수익률이 더 튀고 엔달러가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24, 25 이렇게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면은 더욱더 주의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격수를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에 현금을 들고 가더라도 공격수도 잘 짜놔야 되는 거고, 주식을 다 빵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주식을 다 빵으로 하면 다시 채우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50%까지는 줄이더라도 50% 언더로 줄이는 거는 전 좀 비추해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주식 비중을 우리가 50에서 또는 70% 비중을 가져간다고 할 때, 거기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주도 종목군은 과거의 산업재 소비재 금융이 아닌 지금은 소재, 바이오, 2차 전지,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인바운드, 그리고 자동차, 이제는 자동차도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좀 있어 보이긴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공격수도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는 일본의 10년 채권 수익률이 막 올라가고 엔달러가 막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진짜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꼭 당부드리고 매일매일 체크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investing.com 들어가셔가지고 체크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